네, 이어지는 시간은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입니다. 증권가에 쏟아지는 증권가 리포트들 어떤 리포트가 진짜 보석일지 감별해드리는 시간이죠. IR 분석해신 허반석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주말은 잘 지내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힘차게 오늘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분석해볼 종목 리포트 확인해 볼게요. 네, 이번 주 업종 리포트는 유통업종입니다. 하반기에 유통업종은 어떤 전망을 가지고 있을지 분석을 해보는 시간인데 요즘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합해서 유통시장이 굉장히 활발하게 성장하고 있는데 하반기에는 과연 어떤 업종들, 유통업종 중에서 또 어떤 종목들 바라보면 좋을지 지금부터 자세한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하반기 업종을 2월 내내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유진투자증권에서 5월 25일 발간된 리포트를 중심으로 유통업종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5월 17일 한미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5월 24일 주간에는 5G 중심으로 통신 장비 업종 보았고요. 6월 들어서는 6월 7일 음식료 업종, 14일 전기전자 업종, 그리고 21일 오늘부터는 유통업종에 대한 하반기 전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4월, 3월 달부터 이 업종들에 대한 이야기, 음식료, 전기전자, 유통, 식음료까지도 같이 한번 살펴보았는데 결국엔 이제 3월, 6월, 9월, 12월 이런 식으로 그래도 제가 시장에서 자신 있고 관심이 높은 업종 중심으로는 꾸준하게 트래킹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 4월 20일 신세계, 21일 호텔신라, 22일 이마트를 방송에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릴 때에 리포트의 내용과 저의 분석에 있어서 고개가 끄덕여지신다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매수를 하시거나 관심을 가지셔야지 무턱대고 모든 방송에서 나오는 종목이 다 좋아 보여서 샀다라고 하면 어려운 구간에 진입을 하실 수 있다라는 점을 꼭 참고하셔서 주식이라는 것은 나의 소중한 자산을 내가 공부하고 내가 스터디해서 고개가 끄덕여졌을 때 매수해야 된다는 점 꼭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4월 20일에 신세계를 말씀을 드렸는데 신세계를 말씀을 드렸던 구간이 이 구간입니다. 말씀드린 이후에 급등이 좀 나왔습니다. 급등이 나온 이후에 현재는 휴젤 인수와 관련된 건과 그리고 시장에서 이베이 건이 겹치고는 있는데 사실 이베이는 SSG닷컴의 지분을 50% 이상을 가지고 있는 그 이마트가 실질적인 지배로 간다는 부분이고요. 그 외에 신세계는 휴젤 건이 조금 강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신세계도 어떤 추세를 이어갈지 제가 리포트를 통해서 한 번 더 다뤄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신세계 이후에 호텔신라를 4월 21일 말씀을 드렸습니다. 21일도 마찬가지로 이날 작전 리포트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후에도 좋은 흐름들을 좀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10만 원 목표가를 방송에서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 구간에서 수익 실현을 하셨는지 어떨지 대응을 하시면 어떨까라는 말씀도 방송에서 업데이트를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마트를 4월 22일 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4월 22일을 차트에서 또 동일하게 동그라미를 쳐보면 이 구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때 매수를 하셨다면 마찬가지로 조금 깊은 조정이 나왔습니다. 조정 이후에 다시 상승을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이베이 코리아 인수와 관련된 이야기로 급등과 급락을 좀 반복을 했는데요. 이 이후에 상승할지 하락할지에 대해서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지 업황이 회복되는지에 따라서 추세를 이어갈 수 있고 다시 재차 반등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구간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전 저점 다시 반등 구간과 맞닿아 있는 가격대였기 때문에 다시 반등을 주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방송에서 나오는 모든 종목들이 수익으로 연결된다라는 안일한 행운이나 생각보다 스스로 스터디가 꼭 필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반기 유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 성장성이 조금 더 점쳐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로나19 접종률이,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상반기 접종률이 25%였는데 목표치가 25%였지만 25%를 넘어선 현 17일 접종률을 보면 27%를 넘어선 모습이기 때문에 앞으로 외부 활동 증가와 오프라인 유통 채널의 시너지가 같이 일어날 것 같고요. 코로나19 기저효과로 성장률을 비교해 봤을 때에도 오프라인 업체가 온라인 업체 대비 이제 성장률이 더 높아져 있는 상황이다. 그런 구간에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의류에 대한 마진율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외부 활동 증가, 외출 증가, 의류 판매 회복으로 연결이 되고 코로나19로 구조조정을 한 업체들이 많은데 그 구조조정의 결실이 이제 매출 회복을 통해서 빠른 영업이익률 개선까지 이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통업종들의 대부분이 코스피 지수 대비 아웃퍼폼을 한 모습들입니다. 유통업 대부분들이 코스피 상승률이 연초 대비 9% 이상인데 종목들 모두 다 대부분이 그 코스피 상승률보다는 높은 상승을 거뒀고요. 5월 24일 리포트 기준으로 작성이 되었는데요. VGF는 36%, VGF 리테일은 28%, VGF 리테일 지분을 30% 보유한 VGF의 상승률이 더 가팔랐다라고 보여지고요. 주요 백화점도 여전히 좋은 수익률을 내고 있습니다. 24일 기준으로 보면 신세계, 현대백화점 모두 다 좋았고 백화점 산업 자체의 매출액이 2월과 3월 각각 39% 그리고 77% 전년 대비 증가한 수치가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면세점 또한 이제 백신 접종에 따른 해외여행도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 비행기도 이제 순차적으로 노선이 회복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여전히 어닝 서프라이즈 1분기부터 지속 중이고요. 4월 이후 주가도 마찬가지로 좀 상승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후의 흐름도 해외여행과 맞물려서 좋은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주가가 부진했던 기업들이 이제 GS 관련 그룹인데요. GS 리테일, GS 홈쇼핑이고요. 최근 홍보물과 관련된 이슈들이 조금 있었고요. 합병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추심이 조금 위축된 모습으로 GS 리테일과 GS 홈쇼핑의 성장률, 수익률이 좀 보여집니다. 이마트는 여전히 좋은 오프라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이베이 코리아 인수가 어떻게 될지 좀 주목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인수가 성사 시에는 국내 이커머스 시장의 시장 점유율 2위까지도 부상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후 결과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라인 채널들이 대부분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후의 모습들을 보면 각 채널별로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일부 조금 더 성장성이 눈에 띌 수 있습니다. 이전에 4월 달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동일 매장 매출 증가율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까지 학교, 병원, 관광지, 공항 이런 특수입지에 있어서는 출입국이나 외출에 대한 부분들 입점객들이 적습니다. 그래서 특수입지의 회복은 약한 편이었는데 백신 접종률도 일어나고 계약도 하고 그러면 사무실이나 주택가에 있는 일반 입지에 있는 편의점들의 매출 회복은 워낙 좋았다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특수입지에서의 편의점들도 매출 회복이 일어났을 때 조금 더 좋은 흐름들이 편의점에서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백화점은 신세계, 현대, 롯데 2분기 이후 수익성 모두 다 조금 가팔라질 것이다 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실적을 기반으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모습들을 눈여겨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상반기에 상승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 턴어라운드 측면에서는 백화점 쪽으로도 여전히 관심 있게 살펴보아야 된다라고 리포트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면세점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구조조정이나 임대료를 매출 고정비가 아니라 매출 연동비로 바꾸면서 수익성 개선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좀 맞춰지고 있기 때문에 2분기부터 전년 대비 매출액은 증가했지만 아직까지 흑자 전환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면세점이지만
정상화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더 이상 나빠질 것은 없고 좋아질 것이 더 많은 점들이 면세점 관련해서는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마트도 마찬가지죠. 외식 수요가 증가하지만 워낙 코로나19 때 내식 수요가 증가했고 간편한 요리나 간편한 재료들에 대한 내식 수요의 업황 호조 그런 부분들은 매출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부진한 점포에 있어서 마찬가지로 롯데마트나 다른 홈플러스들은 매장을 많이 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조조정 효과가 다시 매출이 증가할 때 영업이익률로 증가할 수 있고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점포 수를 줄이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외부 방문객들이 증가했을 때에는 경쟁사 대비 매출 회복 속도가 더 가파르게 빠를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통업종 전략을 전 업종에서 강조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단연 실적입니다.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그리고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코스피 상승률 대비 아웃퍼폼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에 올라있는 기업들을 현 구간에서 당장에 매수하기보다는 조정이 나온 기업들을 찾아보시거나 가격적인 매력 그리고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이베이 코리아 인수와 관련된 이러한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거나 반등이 나오거나 재차 상승의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유통업종은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좋아짐은 조금 대세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의 급한 접근보다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어느 가격에서 내가 접근하는 것이 하반기, 연말까지 이끌어가는 데에 조금 더 전략적 대응이 될까 이 부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주 이 유통업종 안에서 매력적인 기업들을 조금 더 찾아서 업데이트할 기업들은 업데이트를 하고 새로 소개해드릴 종목들이 보이면 그 부분도 함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오늘은 유통업종 리포트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